여러분, 유튜브에서 열심히 듣고 직접 대출이나 대리 대출 모든 자금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자신감 있게 정책 자금을 신청했는데 정작 기관에서 하는 말은 해당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사업장에 돌아가신 경우 많지 않으시나요? 그 중에서도 어느 구간에서 가장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셨나요? 아마 정책 자금 유튜브에서는 최대 1억 갚지 않는 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정책 자금 상담에서는 생각하지 않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유독 내가 알아봤던 내용과 다르게 실제 기관 담당자 질문을 들으면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도대체 정책 자금은 최대 한도는 직접 알아본 것과 실제 상담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한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지 파트너 강성재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신용보증재단 대출의 정확한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신용보증재단이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고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을 서주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구조인 거죠. 대표님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 입장에선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까? 이때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대표님은 사업을 하고 있고 일정 조건이 충족했으니 보증을 서겠습니다. 이 보증서가 있다면 은행은 그걸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은 은행, 신용보증재단 두 곳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대출 과정이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만약 정책자금 진행이 어렵거나 한도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입니다.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 정책자금 사이트를 신청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시고요. 본인 인증을 하고 대리대출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담보를 선택할 때 신용보증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있으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급까지는 보통 하루 정도 걸리고요.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난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예약이 매우 빠르게 마감되기 때문이죠. 어떤 지역은 마치 콘서트 티켓팅처럼 순식간에 예약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잡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고요. 경기도는 이지원 앱으로, 그 외 지역은 보증드림 앱으로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대면도 서류 제출과 인증 절차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심사가 통과되면 이제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추가로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매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신용점수입니다. 보통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스 기준 750점 이상은 안정적으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710점 이상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점수 하나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신용보증재단은 단순 숫자 심사보다 부채 구조, 사업 업력, 사업장 안정성 같은 요소를 함께 평가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다른 조건이 좋으면 승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점수가 높아도 부채 구조가 좋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대출이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채 구조입니다. 특히 이런 구조가 가장 안 좋아요. 카드론, 캐피탈 대출, 저축은행 대출, 이렇게 이금융권 대출이 여러 건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증재단에서는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가장 좋은 구조는 1금융권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없음입니다. 특히 현금 서비스는 매우 민감해요. 금액이 작더라도 자금 압박의 신호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줄이기 어렵다면 고금리 대출을 먼저 정리하시고 대출을 통합하신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사업장의 안정성입니다. 대표적인 기준이 임차 보증금입니다. 보통 1000만 원 이상은 가점이고요. 500만 원 이하는 불리하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 업력도 중요한 요소죠. 대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미만은 신청이 불가하고요. 1년 미만은 가점이 거의 없습니다. 2년 이상은 가점이 있고 1에서 5년 이상은 가장 좋은 구조예요. 즉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점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심사에서 가장 아쉬운 탈락이 나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실사입니다. 실사는 보통 거의 승인 직전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대표님이 가장 허탈하게 느껴요. 실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자가 직접 대응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없으면 바지사장 사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업 내용, 매출 흐름, 임대료, 세금 체납 여부, 직원 급여.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천만 원 필요하면 3천만 원을 신청하면 되나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정책자금 심사 과정에서 3에서 50%는 감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간단해요. 필요한 금액의 2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6천만 원을 신청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꿀팁 전략입니다. 정책자금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환할 수가 있어요. 마무리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대출은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3가지예요. 정보, 전략, 그리고 준비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신용점수는 710점에서 750점 확보하시고 고금리 대출 구조를 정리하신 다음에 이금융권 여러 대출을 정리하시고 임차 보증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업력은 1에서 5년이 안전하다는 점, 실사 시에는
대표가 직접 대응을 해주시고 신청 자금은 여유롭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준만 잘 준비하신다면 정책자금 승인 가능성 크게 올라갑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어려울 때 정책자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신청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상처만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셔서 꼭 좋은 조건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승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정책자금 진행이 어렵거나 나에게 맞는 정책자금을 알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전에 도움되는 정보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